아 요즘 보니까 그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 문제던데 이정조 기자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아 이게 사실 말이 작년부터 있었어요 있기는. 근데 이번에 터지고 나서 제보가 막 쭉 들어오더라고요. 계속 누군 아 이 연락 안 사건 되는. 관련해 가지고. 네, 이게 보이스피싱 이제 총책들에 대한 얘기라서. 근데 그 캄보디아에서도 저희도 취재할 때 뭐가 어려웠냐면 사실 사이부 얘기 들어보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이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이 피해를 당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애매해요. 네, 근데 다른 예.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한 거니까 캄보디아인이 손을 좀 놔버리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니 근데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이 이게 전부 다 이재명 정부 탓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 싸움 공방을 윤석열 하는 것 정부 때, 같은데 윤석열 정부 때. 그러니까요. 오늘도 이제 국감에서 자료가 현출이 됐습니다만은 지난해 외교부에서 윤석열 정부 때 행안부한테 캄보디아의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 달라 네. 이런 요구를 했는데 행안부가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ODA 예산이 우리가 수혜국가 따져보면 1위가 캄보디아예요. 그리고 이게 2022년부터 예산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심지어 올해만 집행될 예산이 4천, 그러니까 거의 한 5천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5천억 원 정도 돼요. 네. 종합해서 1조 1천억 원인가 이 정도 되는데 그런 정도의 예산을 그 나라에 그 집행을 하고도 뭐 감금, 그다음에 고문, 네. 폭력 그리고 사망 사건까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이 행정이 조금 문제는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안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치안이나 이제 소위 얘기하는 공권력의 그 행정력이 미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범죄 조직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취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지역 경찰들, 그러니까 중앙 경찰과 지역 경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캄보디아는 오. 지역 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무슨 우리나라 사이비 기자들처럼 월급이 없다는 거예요. 예, 월급이 알아서 그런 그냥 맹점이 있구나. 알아서 먹고 사는 구조여가지고 그런 조폭이나 이런 범죄 단체하고 연루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런 신고를 해도 잘 움직이지 않는 이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부패가 많은 독재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은 뭐 캄보디아 정부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번에 보니까 뭐 국회 외교 외통위도 가서 현장 국감을 한다는 거고 국수본부장도 간다는 거고 그러니까 다종다기하게 캄보디아 이슈가 굉장히 큰데 피해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특히 가족분들이 얼마나 걱정입니다. 안타깝습니까? 네. 특히 우리 청년들이 해외 취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아서 그럼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 때 문제를 뭔가 근절하지 못하고 키우다 보니까 이게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가지고 엄한 사람들이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이에 이제 윤석열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재판에는 안 나오면서 실제로 본인은 최근에 베이철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추석 연휴 때 한 말씀이라고 전한 말을 보니까 정말로 가관도 아닌 게 지금 뭔가 좀 영적 훈련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아니 보니까. 진짜 저는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 처음 봤어요. 뭐 운동도 뭐 일주일에 한 번밖에 허락되지 않는 1.8평의 독방에서 기도와 뭐 성경책을 읽으면서 묵상으로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예수 재림 수준이에요. 본인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됩니까? 굉장히 열심히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마치 무슨 노벨 평화상 후보가 된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데 온 국민이 보기에 우리가 이제 충격적으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내란의 밤에 어떻게 작동을 했는지 그 CCTV 영상이 고스란히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물론 모두 32시간 분량 가운데 20분 동안 이렇게 짧게 편집된 영상이고 한덕수 중심으로 봤지만 거기 등장인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재편을 하면 제가 보기엔 최소 10여 편 이상의 드라마가 나올 판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여기에서 뭐 베이철 이거 본인이 직접 썼는지도 저는 좀 의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색을 한 게 그렇죠. 아닌가. 예, 끊임없이 저는 어떤 기독교 근본주의에 입각해서 뭐 무슨 그 미국 공화당 지지자들 티파티 무슨 조직하듯이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건데 저는 여전히 정치 투쟁을 하고 있다, 꿈꾸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전한 글에는 뭔가 기독교적 서사와 연대의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가장 가관인 부분을 보면은 그 감옥이라는 생활을 비관을 하면서 하지만 감옥이라는 생각보다 기도의 장소를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평소에 윤석열과 술 먹는 윤석열과 네. 너무도 안 어울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그리고 왜 보석으로 나오려고 그래요?
그 생각의 장소를 기도 장소를 줬는데 계속 하면 되지. 네, 왜 굳이 나와? 왜 나와서 왜 다른 보석은 곳에서- 받으려 그래? 너무 깨달음이 빨라 보니까 지금. 네, 속도가. 예. 다른 장소에서 이제 포도주 먹고 싶은 거죠, 사실은. 생각은 그냥 오병이어도 안 주고 그냥 술밖에 생각이 없어요. 아니 그리고 뭐 이제 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했다. 또 이제 꼴에는 법률가라고 진실과 공의라는 게 뭐냐면 법에서 이제 올바른 판단과 집행을 뜻하는 건데. 이 얘기를 어떻게 꺼낼 수가 있어요? 아니, 나는 그러니까 그게 내란 여기 재판 내란 사범이 지금. 저도 소가 한번 쓰겠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정말 빡쳤는데 아니 내란 수계가 어디서 진실과 공의를 거론을 합니까? 야, 정말 그 뻔뻔함에 예, 정말 손을 들 혀를 내둘 정도인데, 심해요. 예. 아니 공의 하면서 이제 법과 절차를 준수하는 분이면은 본인 재판부터 제대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아니 14번이나 재판에 불출석을 하고 저는 지규현 판사가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끊임없이 이거 안 나오면 불이익이 되는 겁니다. 뭐 이게 지금 판사의 말투와 이런 것도 저는 참 특이하던데 여하튼 저는 뒷부분에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이 땅이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저는 무슨 얘기냐면 극우여 준동하여 다시 한번 119 법원 폭동하라는 겁니까? 저는 그런 느낌마저 받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자 이 사람 정상적으로 단 한 번도 똑바로 국민들께 사죄한 일이 없어요. 그럼요. 예.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 지지자들을 향해서만 소구하면서 뭉쳐달라.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참 끝까지 비겁하고 정말 노답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본인이 이렇게 열렬히 기도하면서 무엇을 바랄까? 결국은 본인의 무죄 방면을 바랄 것 그러니까. 같은데 지금 사정과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자신의 첫 번째 형사 재판에서 김건희 씨 측에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런 완벽한 인정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원래 건진법사 구속되기 전에도 그랬고 구속된 이유도 줄곧 이 사안을 이제 부인했었어요. 통일교 윤영호 씨 2020년 이제 4월부터 6월 사이에 받았던 거잖아요. 자기한테 전달했는데 본인이 분실했다. 그러니까 전달한 다음에 김건희한테 주라고 하니까 김건희한테 주지 않고 내가 분실해서 모르겠다. 그라프 목걸이, 샤넬백, 다이아몬드 목걸이 뭐 이런 식으로 네. 다 분실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전달한 거예요 지금 유경욱 행정관한테. 그렇죠. 네, 김건희의 측근인. 그렇죠. 네. 전달했다가 이거 이제 2002년 후에 돌려받은 거죠. 2024년에. 왜? 윤영호가 달라고 했거든. 예, 윤영호 씨가 이게 행방불명이 되니까 사실 말해서 로비가 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품은 갔는데 혜택은 오지 않은 거야. 의심을 한 거죠. 결국은 우리가 시나리오상으로는 지금까지 건진법사는 나름대로 억울했을 거예요. 왜냐? 중간에 네가 먹튀한 거 아니냐. 김건희가 적어도 먹고 씹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주변에 얘기 들어보니까 네, 결국은 김건희가 먹고 씹은 거죠 지금. 전달이 됐어요. 전달이 됐는데 이게 김건희 입장에서는 더 큰 걸 안 갖고 오니까 내지는 이거에 상황은 뭐가 없으니까 그냥 내친 거예요. 아니 그럼 이렇게 심경 변화에 이르게 된 계기는 우리 이정주 기자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제일 큰 거는 이제 그쪽 오늘 가족회의 한다고 하더라고요. 누구 가족회의? 찰리. 오. 천암과. 야. 네, 근데 취재하고 왔네요. 네, 제가 전화 좀 돌려보니까 네. 어젯밤에 심경 변화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재판 전에 이런 건진. 소문이 좀 있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어젯밤에 다 풀기로 한다. 이제 왜냐면 이게 플리바게닝이 시작됐잖아요. 특검법 개정안 네. 되고 나서는 뭐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참작을 넘어서 특검이 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덕수 같은 경우는 플리바게닝 하기 전에 풀었죠. 예, 뭐 내가 다 이거 했고 사실 추경호는 이때 있었고 미주알 고주알 다 불어났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아침에도 네. 얘기했는데 갔다 온 의원들이 네. 굉장히 화탈하면서 화색이 돼서 굳이 내가 퍼스트 펭귄이 아닌데? 네. 이런 식으로 부담을 좀 덜. 쉽게 풀고 오는 거야. 네. 쉽게 이미 특검이 다 만들어놨대요. 그러니까 윤석이 얼마나 이제 복장 터질까 이런 네. 내용 들으면. 그렇죠. 김건희도 그래서 샤넬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줄곧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었거든요. 지금 이게 반클리프랑 똑같아요. 반클리프 때 끝까지 부인하다가 결국은 영장 발부된 게 이봉관 회장이 차서 쓴 거 아닙니까? 이건 가품 이건 진품입니다. 딱 나와보니까 그때 이제 구속됐거든요. 명확하게
그 김건희의 진술이 다 깨지는 거죠. 네. 저는 이게 구속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구속의 힘이다. 예. 왜냐하면 불구속되는 맞아요. 건진이 그렇지. 불지 않았어요. 끝까지 네. 불지 않았고 협조하지 않았고 그래서 건진에서 김건희로 가는 다리가 연결이 안 된다. 뭐 그런 이게 확실하게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점선이다. 맞아요.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건진이 힘든 거예요. 아 나가야겠다. 나라도 깜빵살이 나가야겠다. 해보니까 예, 깜빵살 간단하지가 해보니까 않다. 아 이거 쉽지 않네. 겨울은 닥쳐오고 아 이거 살 수가 없다. 나부터 일단 나가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죄수의 딜레마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거고 저는 조만간 김건희 씨도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다 윤석열이 한 거예요. 이렇게 미루는 날이 곧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네. 이제 건진의 입이 풀린 거죠. 예, 그동안 이제 지퍼 꽉 채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건진의 입이 풀리면서 쭉 이제 많은 내용들이 이제 줄줄줄줄 새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게 건너간 뇌물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외에 플러스 알파로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즈음에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박스 두 동 가운데 한 동은 남기고 한 동은 유경옥 씨가 어디론가 이거를 끌고 갔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 있냐. 그리고 그거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안에 뭐가 그 문을 열었을 때 우르르 쏟아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어서 저는 특검이 아마도 여기까지 수사 진도는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김건희의 뇌물 아직 안 끝났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입이 열리는 건 순차적인 건데 그렇죠. 건진 법사가 유경옥한테 줬다고 말을 하면은 유경옥 입장에서는 그거를 잃어버렸다고 하겠습니까? 또 그런 상황이 안 되는 본인이 거거든요. 들어가야죠. 지금. 그럼 본인이 들어가야 그렇기 돼요. 때문에 본인도 결국은 수사기관의 추궁이나 압박을 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종착역을 얘기하는 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듣기로는 행정관들 문고리 행정관 이제 3인방 있잖아요. 정지원, 유경옥, 그 조현경 이 세 명 중에 한 명이 먼저 좀 틀어지기 시작했고 유경옥은 그러니까 건진 쪽에 파악한 바로는 아직은 입을 안 열었었대요. 네, 건진이 지금 첫 축포를 텄고 이제 유경옥은 축포를 튼 거예요? 네, 너 받아라 이렇게 이제 토스가 됐기 때문에 네. 이걸 건네간 사실 자체를 부인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자기는 건네지 않았다고 자기 선에서 분실했다고 한 거고 이제는 약간 게임이 달라지죠. 그러면 좁혀 들어간 거고 김건희도 어차피 형량 게임에 이제 들어왔어요. 사실은 아니 뭐 윤석열이야 무기징역이니까 사실 디폴트가 너무 세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는데 김건희는 선택을 많이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왔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미루는 게임이 시작되다 이런 말씀이신데 결국 윤건희 정권의 몰락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 수 있듯이 명약관화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난파선에 뛰어내리는 작업들이 일찌감치 시작이 됐는데 중요한 인사들조차도 뛰어내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최근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정말로 보물단지가 계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 네. 오늘도 민주당의 노정면 의원이 국감장에서 녹취를 하나 풀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YTN 기자가 결국은 허위 경력 의혹까지 취재했더니 거기다 대고선 네.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 마시고요. 네. 내가 이래서 기자들 못 믿는 거야. 이 기자는 그냥 완전히 그냥 악의적으로만 쓰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네. 나도 한번 파볼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 들어가 안 나와?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서 김건희 씨라는 사람의 두 얼굴. 그러니까 뭐 무슨 내조만 하겠다. 완전히 그냥 막 조신 그 자체로 나와서 고개 숙이고 사과 기자회견. 네. 그걸 또 이제 노정면 의원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맞아요. 두 가지를 비교 영상을 쇼츠처럼. 틀었어요. 쇼츠처럼 앞에 거 조신한 장면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망나니 장면 한번 보여주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거의 무슨 그 일타 강사처럼 그렇게 그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편집을 해서 틀었던데 다 떠나서 기자가 취재를 하겠다고 찾아온 기자한테 없어요. 그렇게 무례하게 함부로 대하는 취재원 저는 못 봤습니다. 저 예의가 모르겠어요. 없죠, 제가 예의가 없어요. 예. 과문한 탓에 잘 모를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제가 만나본 그 어떤 취재원들 가운데 이렇게 무례한 사람은 없었어요. 뭐 내가 너도 한번 파볼까?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 건달 조폭이네요. 그쵸. 건달 조폭. 네. 죄송해요. 저 건달 조폭. 내가 만난 조폭도 이러진 않았는데 와, 그 우리 기자한테는 취재할 때 이러지 이렇게 하지 못해요. 않아요, 진짜로. 기자한테는 이렇게 잘 못합니다. 기자가 무슨 대단한 직업이어서 그런 게 그쵸. 아니라 본인의 이야기를 다뤄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겸손하게 예, 뭐 집에 가서는 막 와글와글 해도 기자 만나선 최대한 겸손하고 뭐 예의 바르고 깍듯하게 대하려고 합니다.
기자, 특히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그렇죠. 기자를 대하는 태도는 아주 겸손해요. 잃을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기자한테 밑보이면 세게 당하기 때문에 이걸 정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김건희 씨는 거침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례한 사람 저는 처음 봤어요. 네. 아니 어떻게 이런 자세 지금에서 와서야 이런 녹취가 나온 것도 사실은 통탄할 일이긴 한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기자를 대선 기간에 대했을까요? 이정주 기자. 저는 그때 이제 12월 26일이잖아요. 김건희가 그 대선 기간에 딱 한 번 등장하거든요. 딱 한 번 등장하는 게 이제 허위학력으로.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네. 우리 이정주 기자. 예. 저도 뭐 그 할 말이 없는 게 등장하고 나서 입국단 약간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그때 솔직히 현장에서 좀 어떤 느낌이었어? 진짜 반성하는 느낌이었어? 그 자리에서는? 근데 연기를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소름 끼쳐요? 예, 잘했다 생각. 메소드 연기의 진짜 탑인데 그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저는 그 이 당사 2층에서 했었거든요. 딱 이게 꺾어서 들어가더니 당사가 제가 이 앞쪽에 이제 무대를 보고 있으면 무대 이제 이 출구 하나예요. 오른쪽 저의 지금 앉아 있는 지금 장윤선 선배 앵커분 계시는 오. 저기에 김건희가 있는 거고 기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저의 오른쪽 뒤에 출구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걸 알아. 아는데 끝나고 나서 어리버리한 척 하더라고. 여기로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뭔가- 문이 여기 있는 줄 알고 한 스텝을 한 두 스텝 밟다가 빠꾸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양수 김은혜 대변인인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요. 예. 끝나고 막 어리버리한 척 이쪽 가니까 이양수 대변인이 가서 이쪽이라고 약간 얼빠진 척. 거기서 여사님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면 악마 같은 기자. 야 이 자식아. 뭔가 지금 혼비백산인 상황을 그렇죠. 연출한 듯한 느낌. 그렇죠. 네. 여성이고 창백하고 남편의 그 이력에 얼룩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임마 내조만 하겠다는 사람에게 야 악마 같은 기레기야. 약간 이런 분위기를 연출을 해놨어요 보면. 네, 딱 그래서 그 현장에서 아무도 질문을 안 했어요? 질문 못했죠. 제가 그때는 질문하는 기자가 아니었거든요. 네, 뭐좀 창피하긴 합니다. 솔직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질문이라는 게 약간 그게 있거든요. 그리고 안 겹치기 위해서 그래도 통신사가 먼저 하고 약간의 그것도 있고. 맞아요. 순차적으로. 네,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잘했다는 건 아닌데 저도 약간 움찔한 게 있었죠. 왜냐하면 질문 시간이 없었거든요. 공식적으로 질문 시간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일단은. 그냥 쉽게 해서 일방적인 브리핑만 하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대변인들이 약간 강행군처럼 했고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뭐냐면 그 툴을 약간 예의 없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물론 이제 세팅이 된 상태에서는 자 질의응답 하십시오 이러면 편하죠. 물론 기자란 게 모든 편한 자리에서만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상대가 여성이고 윤석열이면 상대하기 좀 쉬워요. 오히려 남성이고 그러면 근데 여성이고 창백하고 뭐 내용도 그런 거잖아요. 뭐 내가 그때 예를 들면 그 인공수정이라는 걸 해보려고 했는데 애가 안 생기고 막 그런 내용들이 어리버리하고 있는데 뭐 여사님 이러면서 하면 근데 이게 진짜 그 너무 이제 가면을 도대체 몇 개를 그러니까. 썼던 건가. 이 끔찍합니다, 끔찍해. 김건희라는 이 사람의 내면 안에 뭐가 들어있나 연구 대상이에요, 정말. 이것뿐만 아니라 그 정대택 선생 같은 경우에 보면 전화로 정대택 선생에 대해서도 막 육두문자를 늘어놓고 얘기하고 그 이명수 기자하고 7시간도 그렇고 이걸 보면은 완전히 야 이거는 좀 그 이제 정상의 범주를 벗어나는 행각이거든요. 네. YTN 기자하고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등장할 때, 그러니까 대중에 등장할 때는 굉장히 뭐 친환경, 그렇지 않습니까? 에코백, 네. 동물권 보호, 맞아요. 약자 보호,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 약자, 항상 네. 그런 뭐 그 미혼모 봉사, 뭐 문제나 위험모 문제, 뭐 반려견. 봉사 다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뭐 자립 청년 뭐 이런 사람들 도와주고 뭐 이런 이미지로만 하고 뒤에서는 명품백 갖고 그러니까 막 통째로 해가지고 쇼핑하러 다니고 막 욕을 입에 달고 살고 이런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별의별 행각을 다 벌였잖아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상식의 기준을 넘어서는 수준의 요구를 막 하고